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 영상 변환 부분인 것입니다. 이미지 트랜스폼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신호, 즉 시간 영역의 영상을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간 영역의 영상 신호에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필터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신호에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에 관련된 개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처리와 후리의 도메인, 주파수 영역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 즉 후리의 도메인에서의 필터링 프로세스, 필터링 과정을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인 것입니다. 물론 영상은 2차원 영상인 것입니다. x, y점에서의 밝기값 또는 컬러값이 곧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신호는 시간 영역의 신호인 것입니다. 2차원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공간 영역의 신호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밝기값 또는 컬러 값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후리의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후리의 변환을 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영상인 경우에 주파수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 방향의 변화량에 관련된 주파수 성분, 하나는 수평 방향의 변화량에 관련된 주파수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성분을 표현할 때 fx 방향의 주파수 성분, fy 방향의 주파수 성분으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첨자 표시가 불편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UV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UV라는 변수가 나오면 주파수 영역에 관련된 변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FUV, 주파수 영역의 신호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U와 V에 관한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에 필터를 씌우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이 패스 필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펑션 HUV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정의된 필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UV에 관련된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를 씌운다는 것은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에 필터를 곱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기억 과목에서 컨볼루션 시어럼을 배운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과 같다라는 컨볼루션 시어럼을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FUV에 필터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영상을 필터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은 우리 시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이기 때문에 다시 공간 영역의 신호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후리에 트랜스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터링 하는 과정 알아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을 후리에 변환해서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로 변환한 다음 필터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필터링 된 것입니다. 다시 공간 영역의 신호를 읽기 위해서 역후리에 변환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간 영역의 영상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필터링 과정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인풋 이미지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IXY인 것입니다. 필터링하기 위해서 후리에 변환한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로 변환될 것입니다. FUV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 영역의 영상 신호에서 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류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고주파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필터를 씌울 것입니다. 필터를 정의한 것입니다. UV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인 것입니다. 하얀 부분의 값은 0인 것입니다. 회색 부분의 값은 모두 1인 것입니다. 0을 곱해준다는 것은 하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0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색 부분의 값이 1이라는 것은 회색 부분의 값은 원래 주파수 영역의 영상신호 원래 값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는 원점에 가까운 주파수 성분들은 모두 차단한다는 필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는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 하이패스 필터는 저주파 성분은 제거하고 높은 주파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가정한 것입니다. 곱해줄 것입니다. 곱해주면 원래 저주파 성분 있는 부분만 0으로 다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값으로 그대로 표현될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링 한 것입니다.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하이패스 필터링 된 영상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 I'XY인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강조된 영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후리의 시리즈와 후리의 트랜스포머에 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리의 시리즈, 후리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의 급수는 주기 신호에 적용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주기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파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귀에는 어느 정도의 주파수 음이 들려올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Hz에서 20kHz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청 주파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접하고 있는 소리에는 여러 가지의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소리라는 신호에는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에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통신뿐 아니라 모든 신호 처리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통신 이론을 포함해서 영상 신호 처리 등 신호 처리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의 변화와 그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간 영역의 신호도 다루고 있지만 그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호 처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일명 시간 영역에서 신호 또는 그냥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혹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의 주파수 성분은 60Hz인 것입니다. 단일 주파수 성분,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포함되어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정연파인 것입니다. 단일 주파수 성분만이 포함된 신호를 일반적으로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로 변한다고 해서 정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연파의 주파수 성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영역의 신호인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인 것입니다. 시간 영역, 타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주파수, F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5V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량인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가 얼마만큼 변하느냐가 곧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5V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일명 직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압의 경우에는 직류 전압, 전류인 경우에는 직류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성분은 0인 것입니다. 주파수 성분이 0이라는 것은 변화량이 없다는 것, 직류 성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성분이 0인 주파수 성분의 신호가 크기가 5라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의 크기가 5라는 것입니다. 사인파인 것입니다.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로 변하는 파형을 일명 정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파에 포함된 주파수는 하나인 것입니다. 단일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1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이기 때문에 1초 동안 변한 신호인 것입니다. 한 번, 원 사이클인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변한 것입니다. 초당 몇 번 변하느냐가 주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3Hz가 되는 것입니다. 3Hz 성분의 크기, 진폭이 5인 것입니다. 3Hz 성분의 진폭이 5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호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더 많은 것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호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 성분,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당 포함된 사이클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OH 성분인 것입니다. OH 성분 진폭이 5인 신호인 것입니다. OH인 신호, 진폭이 5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파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연파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후리의 급수인 것입니다. 후리의 시리즈, 후리의 급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의 시리즈는 임의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신호를 단일 주파수 성분을 갖는 여러 개의 정연파들의 합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 신호에는 다수의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연파에는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연파의 주파수 성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신호를, 주어진 신호를 여러 개의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하면 정연파들의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임의의 신호의 주파수 성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리에 프랑스 수학자인 것입니다. 후리에가 정의한 후리의 급수는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주기적이면 주기 신호를 우린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과 사인 및 코사인, 정연파인 것입니다. 직류 성분과 사인 및 코사인의 기본파와 그 고조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주기적이면 직류 성분 및 사인 및 코사인의 기본파와 그 고주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의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사이클인 것입니다. 정연파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 포함된 다수의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은 이 신호를 여러 개의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연파들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형의 신호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 개의 정연파들을 합하면 얻을 수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에는 이러한 주파수 성분, 이러한 주파수 성분, 이러한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파인 것입니다. 1초에 2Hz 변하고 있습니다. 2Hz 성분 크기 진폭은 4인 것입니다. 1초에 6사이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6Hz 성분의 신호인 것입니다. 6Hz 성분의 신호인데 그 진폭은 3인 것입니다. 1초에 10번, 여러 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의 사이클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Hz가 되는 것입니다. 진폭의 크기는 2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은 2Hz짜리, 6Hz짜리, 10Hz짜리 3개가 있는데 각각의 크기는 4, 3, 2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함수형 후리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수함수형 후리의 급수에 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후리의 급수를 전 슬라이드에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주기적이기만 하면 어떠한 신호라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신호는 주기 신호라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라는 차원에서 발을 붙인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주기적이기만 하면 직류 성분은 타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0, 직류 성분과 사인 및 코사인의 기본파 사인 오메가 제로T, 코사인 오메가 제로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본파 성분 사인 오메가 제로T와 코사인 오메가 제로T는 임의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제외한 다른 주파수 성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낮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기본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 신호에 포함된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
기본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주파수로 표현하면 오메가 제로, 주파수로 표현하면 F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기본파에 대응되는 고조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조파 성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제로의 2배, 제2 고조파 성분 2오메가 제로, 2오메가 제로. 3고조파 성분 사인 3오메가 제로 t, 코사인 3오메가 제로 t. N고조파 성분 N 오메가 제로 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파형이라도 주기적이기만 하면 직류 성분과 사인 및 코사인의 기본파와 그에 대응되는 고조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성분 A0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A는 1에서 무한대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이퀄로 1에서 무한대까지 an sin n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사인 항들의 합도 역시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그마 n은 이퀄로 1에서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A0는 직류 성분인 것입니다. A1 sin 오메가 제로 t와 B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기본파 성분인 것입니다. 그 밖의 항들 AN sin N 오메가 제로 t, BN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는 고조파 성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수식인 것입니다. 주어진 임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임의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A0는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 중에서 직류 성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0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A0를 구하면 그 A0가 곧 임의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인 것입니다. 또 기본파 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제2고조파 성분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계수 A2와 B2, 또 N고조파 성분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AN과 BN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AN과 BN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A0, AN, BN을 구하면 우리는 주어진 임의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다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A0, AN, BN 계수는 어느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후리의 급수식으로부터 A0, 즉 그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0를 구하기 위해서는 A1, A2, B1, B2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들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A0와 주어진 신호 F_T로만 표현될 수 있다면 우리가 A0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들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인 및 코사인 정연파인 것입니다. 정연파의 한 주기 적분은 0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부분의 면적과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항상 정연파인 경우에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한 주기 면적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기 면적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적분하면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분을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좌변 적분한 것입니다. 우변 적분한 것입니다. A0 한 주기 적분하면 A0 제로에서 T까지 DT 적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항들은 적분기호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차이가 있든 계수 차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연파인 경우에는 모두 한 주기 적분은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이라는 의미에서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변 한 주기 적분한 것, 우변 한 주기 적분한 것은 A0를 적분한 항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A0를 한 주기 적분하면 A0 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0인 것입니다. A0는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F_T DT가 되는 것입니다. F_T를 한 주기 적분한 것을 주기로 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리적 의미는 평균인 것입니다.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T로 나눈다 라는 것은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어진 신호에 포함된 직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은 t분의 1은 인테그럴 한 주기를 0에서 t까지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f바 t dt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리에 급수식으로부터 사인항과 관련된 계수들 A1, A2, A3, AN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을 구하는 방법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면 A1 항만 남을 것입니다. A0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적분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면 사인 A, 사인 B 꼴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역시 정연파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연파의 한 주기 적분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항은 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가 되기 때문에 이 백악의 공식, 즉 사인 자승 세타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적용하면 A1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는 것입니다. F바 t에 사인 오메가 제로 t, 좌변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준 것입니다. 이퀄 A0에 사인 오메가 제로 t 곱해준 것입니다. 다음 A1 사인 오메가 제로 t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A1 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A2 항에 사인 2 오메가 제로 t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항에도 역시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분의 A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기 적분하면 정연파에 해당하는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항은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1이라는 계수 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인 A, 사인 B 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인 A, 사인 B 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인 A, 사인 B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항 풀어보면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3오메가 제로 T 플러스 4오메가 제로 T, 코사인 4오메가 제로 T 한 주기 적분하면 0이 될 것입니다. 코사인 A 마이너스 B, 코사인 3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2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0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항들은 한 주기 적분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좌변은 2분의 1의 A1만 남는 것입니다. 우변은 2분의 1 A1인 것입니다. 양변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적분하는 것입니다. 0에서 t까지 dt, f와 t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우변은 2분의 1의 A1만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항들은 적분하면 모두 0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A1 적분하면 2분의 A1T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1인 것입니다. 따라서 A1은 T분의 2를 양변에 곱해주면 A1은 T분의 2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바 T 사인 오메가 제로 T DT가 되는 것입니다. A2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인 2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양변을 적분하면 A2는 T분의 2, T분의 2, 0에서 T까지 F바 T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변에 사인 2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2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AN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면 AN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신호로부터 A1, A2, A3, AN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후리의 급수식으로부터 코사인 항과 관련된 계수들 B1, B2, B3, Bn을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양변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면 될 것입니다. 양변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준 것입니다. 우변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는 것입니다. A0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한 주기 적분하면 정연파이기 때문에 0이 될 것입니다. A1 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사인 A 코사인 B 역시 정연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연산 결과가 정연파인 것입니다. 한 주기 적분하면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항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B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면 B1 코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B2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항에 모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는 것입니다. B1 코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 항 역시 200각의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B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B1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1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항 계산하면 2분의 1에 코스 A 플러스 B 코스 A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해도 역시 그 결과는 정연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들은 한 주기 적분하면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기 적분하면 모든 항들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변은 2분의 B1만 남는 것입니다. 좌변 한 주기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t까지 f바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dt가 되는 것입니다. 이퀄 우변은 2분의 B1만 한 주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t까지 dt 2분의 B1 적분하면 2분의 B1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1은 t분의 2의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바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dt가 될 것입니다. B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분의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바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대신에 코사인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Bn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B1, B2, B3 각각의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AN 계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관련된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각함수형 풀이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소수형 풀이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라는 함수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는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구성된 복소 함수인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역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로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파 성분입니다.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인 기본파 성분, 또 2 오메가 제로인 제2고조파 성분, 3고조파 성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소수형 풀이의 급수는 주어진 임의 신호가 주기적이면 직류 성분과 기본파 및 그에 대응되는 고주파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삼각함수형 풀이의 급수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f 바 t는 직류 성분 C0 플러스 C1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C-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Cn exponential jn 오메가 제로 t C-n exponential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계수값은 C0 값, 임의 신호 f 바 t에 포함된 직류 성분 A0와 동일한 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파 성분 C1과 C-1 그리고 대응되는 고조파 성분들 C2, C-2, Cn, C-n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C0를 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0를 구하려면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j 2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j 2 오메가 제로 t 등은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합 또는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두 각각 코사인 후리의 변환,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적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한 주기 적분하면 이러한 항들은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C0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 인테그럴 0에 t까지 f 바 t dt 이퀄 우변은 C0만 남는 것입니다. 한 주기 적분한 거 C0를 0에서 t까지 C0 dt 한 주기 적분한 것은 C0 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0는 t분의 1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바 t dt 한 주기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누어준다는 개념은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각함수형 후리의 급수에서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C2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C1만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전부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1은 양변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이 항을 없애주기 위한 것입니다. C1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양변을 한 주기 적분하면 C1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C1만 남는 것입니다. 우변에는 C1을 한 주기 적분하면 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변 한 주기 적분하면 0에서 T까지 F 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C1은 T분의 1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DT가 될 것입니다. 물론 C2는 T분의 1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J 2 오메가 제로 T DT가 될 것입니다. C 마이너스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엑스포넨셜 부호가 다른 J 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C 마이너스 N은 T분의 1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J N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될 것입니다. 복수함수형 후리의 급수에서 C-2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에 엑스포넨셜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두 개를 곱한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1만 남는 것입니다. C0인 경우에는 C0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C0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한 주기 적분하면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가 0가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C0는 0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항들이 모두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Cn의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Cn의 엑스포넨셜 Jn 플러스 1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Jn 플러스 1 오메가 제로 T 한 주기 적분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 전체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항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변은 C-1만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변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후에 한 주기 적분하면 C-1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변, 즉 F 바 T 좌변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면 우변 역시 한 주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C-1만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C-1 한 주기 적분하면 C-1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1은 T분의 1에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바 T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Cn을 구하는 수식 역시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C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C-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c 플러스 n, cn은 t분의 1의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dt가 되는 것입니다. c 마이너스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넨셜 플러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플러스 jn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주고 한 주기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cn과 c-n을 구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수식은 하나로 표현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cn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cn은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f바 t 엑스포넨셜 위의 겁니다.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c-n은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c-n은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엑스포넨셜 플러스 jn 오메가 제로 t dt가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플러스 jn 오메가 제로 t d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도 무관하지만 cn 하나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지수 함수형으로 표현한 후리의 급수 수식인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 수식인 것입니다. f바 t는 시그마 n은 이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의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cn은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또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f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수식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쉽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리의 변환, 후리의 트랜스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리의 시리즈, 후리의 급수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는 주기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후리의 변환은 비주기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비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호도 역시 비주기 신호인 것입니다. 후리의 트랜스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주기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주기 신호를 주기 신호처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 신호에 적용되는 후리의 급수를 비주기 신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비주기 신호를 주기 신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 주기를 무한대로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기를 무한대로 보면 모든 비주기 신호는 주기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리의 트랜스폼, 후리의 변화는 주기를 무한대로 확장하여 그 계수 cn을 구하는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식인 것입니다. 후리의 급수식에서 우리가 cn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본 것입니다. cn 대신에 cn을 구하는 수식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이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cn 대신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t분의 1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f바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 dt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리의 급수식에서 비주기 신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 x바 t, 즉 주기 신호는 비주기 신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주기 신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비주기 신호 xt도 주기 신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바 t는 xt로 변환시켜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t분의 1이라는 항이 있는 것입니다. t분의 1은 주기의 역수는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분모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성분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t분의 1은 f인데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f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표현할 때 df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t분의 1은 df로 변환해서 표현할 것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는 마이너스 t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그마 n은 이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한 표현인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표현한 것입니다. 신호의 한 주기가 무한대인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무한대로 많은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것입니다. 따라서 디스크리트한 표현을 인테그럴, 컨티뉴스한 아날로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0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0t와 같은 항,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t,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t 이러한 항들은 디스크리트한 표현인 것입니다. 1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 n오메가 디스크리트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주파수 간의 간격은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축에서 신호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날로그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n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또는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이퀄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꾼 것입니다. t분의 1, df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f바티 ft로 표현한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n 오메가 0t, 디스크리트한 표현, 컨티뉴스하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0t n을 빼버린 것입니다. 컨티뉴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dt, dt. 엑스포넨셜 jn 오메가 0t 역시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컨티뉴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먼저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쓴 것입니다. dt가 d로 가는 것입니다. df가 d로 가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df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에서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ft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t와 오메가에 관한 함수인 것입니다. t와 오메가에 관한 함수를 t에 관해서 적분하면 오메가에 관한 함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 안의 항은 오메가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 오메가로 표현할 것입니다. 오메가에 관한 함수라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이기 때문에 f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f 오메가는 가로 안의 항이 되는 것입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함수 ft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주고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푸리에 트랜스폼 수식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f 오메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항 대신에 f 오메가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f 오메가의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df가 되는 것입니다. f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오메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f 오메가의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df가 되는 것입니다.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파이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가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오메가 df가 d 오메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f 오메가 j 오메가 t d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역 푸리에 변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항상 쓸 수 있는 수식인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함수를 푸리에 변환하기 위해서는 ft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 푸리에 변환식은 ft는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오메가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것입니다. 역 푸리에 변환인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꼭 알아둬야 하는 두 개의 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2차원 영상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푸리에 변환의 경우에도
2차원 후리의 변환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1차원 신호의 후리의 변환식을 이용해서 2차원 후리의 변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2차원 영상 신호를 fxy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면 FUV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U와 V는 각각 X방향의 주파수 성분, Y방향의 주파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F오메가 대신에 FU, V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주파수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원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파수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또는 F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분이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 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의 적분 또 Y방향으로의 적분 두 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TX에서 적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X방향으로의 변화 성분도 있고 Y방향으로의 변화 성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 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인테그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조진 신호 fxy, ft, fxy 동일한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오메가를 2파이 f로 바꾸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가 되는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u는 f인 것입니다. 주파수 변수입니다. ft, t 대신에 x. t만 있는 게 아니라 또 y 방향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vy 2파이 ft와 동일한 편인 것입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ux 플러스 vy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분 두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x 방향으로의 적분 또 y 방향으로의 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2차원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역 후리에 변환 수식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FUV 즉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다시 공간 영역의 신호, 시간 영역의 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역후리에 변환하면 공간 영역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적분 두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F 오메가 대신에 FU, V로 표현한 것입니다. exponential J 2파이 FT 플러스인 것입니다. exponential J 2파이 FT 대신에 UX 또 exponential j 2파이 ft 대신에 vy 표현한 것입니다. d 오메가가 아니라 du, dv 변수가 두 개인 것입니다. 2차원 역후리에 변한 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2파이분의 1이 없는 것은 이 경우에는 오메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f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메가를 f로 표현했기 때문에 2파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후리의 스펙트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면 FUV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UV는 우리가 복소 함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소수로 나올 것입니다.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RUV, 리얼 파트 부분, 실수 성분 부분, J, 허수 성분은 IUV, 이미지너리 파트 부분, 허수 성분으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크기를 일명 진폭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UV의 크기를 진폭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은 A 플러스 JB의 크기,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 똑같은 것입니다. 루트 실수 자승 플러스 허수 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상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각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R 플러스 J, I는 A 플러스 JB 형태, 세타는 악탄젠트 A분의 B, 악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파이 UV는 악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의상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각도에 관련된 주파수 성분, 의상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 스펙트럼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파워는 스퀘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제곱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폭 스펙트럼의 크기, 즉 스펙트럼의 크기의 제곱을 하면 결국은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제곱을 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루트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원 영상에 관련된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 2차원 역 푸리에 트랜스폼 수식, 진폭 스펙트럼, 의상 스펙트럼에 관한 표현식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분석해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상에서의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은 low frequency component, 즉 저주파 성분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엣지, 밝기차가 크게 변하는 엣지를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는 밝기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밝기차가 계속 크게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눈이 피곤해서 그런 영상은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후리에 변환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면 저주파 성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파 성분의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 성분을 표현할 때 그러한 저주파 성분은 원점 주변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에서 원점 주변에 있는 성분들이 저주파 성분인 것입니다. 밝기가 밝을수록 그 크기가 큰 것입니다. 밝기가 인텐서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파 성분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원점으로부터 away 멀어질수록 high frequency component가 되는 것입니다. higher and higher special frequency가 되는 것입니다. 원점이 0, 0, 즉 직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멀어질수록 high frequency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high frequency 성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high frequency 성분은 상세한 부분, 엣지 등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는 주파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적은 부분에서의 주파수 성분은 대부분 저주파 성분일 것입니다. low frequency component인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변화율이 적은 부분, slow varying change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high frequency componen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엣지 등 변화량이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frequency component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DFT와 FF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과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과 역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을 유도한 것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이나 또는 역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에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연산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XT라는 아날로그 신호, 컨티뉴스한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X오메가 역시 컨티뉴스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이러한 컨티뉴스한 시그널은 디지털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리의 변환 또는 후리의 역변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티뉴스한 표현을 디스크리트한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컴퓨터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T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디스크리트하게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X0, X1, X2, X3, XN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XT는 디스크리트한 표현 XN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대문자 X 오메가도 역시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0오메가 0, 1오메가 0, 2오메가 0, 직류 성분, 기본파 성분, 이고조파 성분 등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X0, X1, XN으로 바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NN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는 N으로 표현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대문자 XK로 표현할 것입니다. F 역시 아날로그 변수인 것입니다. 0F0, 1F0, 2F0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수는 K입니다. KF0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T 역시 아날로그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0ts, 1ts, 2ts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ts는 샘플링 타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t는 nts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t를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서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t는 2파이 ft인 것입니다. 2파이 f는 kf0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t는 nts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파이 k f0는 t0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인 것입니다. nts로 바꾼 것입니다. 2파이 kn을 먼저 쓴 것입니다. t0분의 ts. t0분의 ts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는 샘플링 타임인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을 0.1초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1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T0는 신호가 존재하는 전체 구간인 것입니다. 신호가 1초 동안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0.1초마다 하나씩 샘플링하면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ts분의 t0, t0분의 ts의 역수, ts분의 t0, 1초를 0.1초로 나누면 10개의 데이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ts분의 t0는 데이터의 개수 n이 되는 것입니다. ts분의 t0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슬러시 n, 분모에다 n을 표시한 것입니다. ts분의 t0는 n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t0분의 ts는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t는 n분의 2파이 kn으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 오메가는 xk, x 오메가는 xk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그마,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는 디스크리트한 표현 시그마로 바꾼 것입니다.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무한대의 데이터가 아니라 n개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n은 이코로 0에서 n-1까지입니다. 다음 x 오메가는 xt는 xn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xn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xt는 xn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2파이 kn 나누기 n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n분의 오메가 t는 2파이 kn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스크리트한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인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 표현한 것입니다. 역 후리에 변환식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xt는 xn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equal 2파이분의 1, 전체분의 1,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n인 것입니다. n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디스크리트하게 시그마 k 주파수 영역의 변수는 k인 것입니다. 시간 영역의 변수는 n인 것입니다. k는 이코로 0에서 n-1까지. x 오메가 대신에 x 오메가 대신에 xk로 대입한 것입니다.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에서 j 오메가 t는 n분의 2파이 kn, n분의 2파이 kn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 역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아날로그적인 표현에서 디스크리트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FF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의 연산식은 DFT와 동일한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연산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산을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이 곧 FFT,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패스트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FT를 우리가 유도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K를 얻기 위해서는 복소수 곱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소수 곱셈도 필요하고 또 덧셈도 필요한 것입니다. n은 이퀄 0에서 n-1까지 계속 루프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산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연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이 곧 FFT인 것입니다. 역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곱셈, 또 덧셈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 더할 때 0 더하기 1, 그 결과는 1입니다. 그 결과와 이 1을 더하면 3인 것입니다. 3과 또 3을 더하면 6이 되는 것입니다. 6과 또 4를 더하면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0에서 10까지 더한 값 55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칭성을 이용하면 편한 것입니다. 0에서 10까지 더하는 경우 0과 10을 묶는 것입니다. 두 개를 묶으면 더한 값은 10인 것입니다. 1과 9를 묶는 것입니다. 더한 값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2와 8, 3에 7, 4와 6을 묶고 나머지 중간에 5가 하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5개가 묶여지는 것입니다. 묶여진 각각의 값은 10인 것입니다. 따라서 55,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디스크리트 후리에 트랜스폼 연산식을 수행하는 것을 FFT,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수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연산수를 감소하는 알고리즘, 이것이 곧 FFT, Fast Fourier Transform인 것입니다. 우리는 FFT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연산할 것입니다. 컴퓨터로 연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 후리에 트랜스폼도 연산하는 것입니다. FFT 알고리즘은 C 언어 또는 타 언어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제공되고 있는 후리에 변환 명령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FT 명령어 있는 것입니다. 1차원 후리에 트랜스폼 명령어인 것입니다. DFT 변환 수식을 이용하지만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입니다. 1차원 후리에 트랜스폼 명령어인 것입니다. 인버스 FFT 명령어도 있는 것입니다. 역 후리에 변환에 관련된 명령어인 것입니다. 1차원 역변환에 관련된 명령어인 것입니다. FFT2 2차원 후리에 트랜스폼 관련된 명령어인 것입니다. 인버스 FFT2 2차원 역 후리에 변환에 관련된 명령어인 것입니다. FFT Shift FFT와 관련된 전처리 연산에 관련된 명령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Discrete Cosine Transform 명령어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압축, 영상 코딩 부분에서 다룰 것입니다. Inverse DCT, 즉 역 Discrete Cosine Transform에 관련된 명령어도 있는 것입니다. 1차원 코사인 트랜스폼 명령어인 것입니다. 2차원 코사인 트랜스폼 명령어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2, 인버스 DC2라는 명령어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영상에 대한 2차원 FFT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FT2 명령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원 FFT 명령인 것입니다. 변환하고자 하는 영상이 F인 것입니다. 변환 결과가 large F인 것입니다. F는 FFT2 F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Absolute 명령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환된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으로부터 진폭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Absolute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S가 곧 진폭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FFT Shift 명령은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주파수 변환된 결과를 해석하기 좋게 바꾸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어는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2차원 FFT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 후리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명령어도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원 신호에 대한 역 후리에 변환 명령어는 IFFT, 2차원 영상에 대한 역 후리에 변환 명령어는 IFFT2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역 후리에 변환하면 공간 영역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영역의 신호 large F를 역 후리에 변환하면 공간 영역의 신호 FXY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문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는 매트랩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먼저 1차원 신호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0에서 20까지는 1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21에서 200까지는 0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0에서 20까지는 1의 값을 갖는 신호, 그 이외의 부분은 0의 값을 갖는 신호인 것입니다. 게이트 펑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트 펑션을 후리에 변환하면 싱크 펑션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f를 1차원 후리에 변환 명령어 FFT를 이용해서 후리에 변환한 결과를 large f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결과 large f를 다시 FFT shift 명령을 이용해서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배열 변수 fc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를 f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1차원 신호이기 때문에 플롯 명령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 shift 시킨 스펙트럼 fc를 그림으로 그리는 명령어 플롯 명령어인 것입니다. fc에 absolute 명령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리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신호 게이트 펑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면 싱크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역은 전부 플러스 값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만약에 FFT shift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바로 후리에 변환된 결과 F를 그림으로 그렸다면 한 주기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싱크 펑션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부분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의 싱크 펑션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변환될 것입니다. 어떠한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한 주기를 데이터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파형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싱크 펑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FFT shift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측 부분과 좌측 부분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면 이 부분에서 최고값을 갖는 싱크 펑션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 2차원 영상 신호에도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원 영상의 후리에 트랜스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 all 문장인 것입니다. clear all은 매트랩에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클리어 시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 정의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크기를 256x256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치로서 제로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오브젝트 영역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78에서 178까지, Y방향 78에서 178까지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제로, 오브젝트 영역은 1인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I, 입력 영상을 최적의 상태로, 디폴트인 것입니다. 최적의 상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된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256x256 영상인 것입니다. 오브젝트 영역 78에서 178까지, Y방향도 역시 78에서 178까지 1인 하향색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을 2차원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FFT2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결과를 다시 원점의 제로 주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FFT shift 명령을 이용해서 shift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I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FI로부터 absolute 명령을 적용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FI의 진폭 스펙트럼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을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전체 프리퀀시 컴포넌트 중 직류 성분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값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그 스케일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 스케일을 이용해서 FI를 변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FI의 ABS, Absolute 명령을 취한 건 진폭 스펙트럼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의 모든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2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F2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F2를 디스플레이한 결과인 것입니다. DC 성분이 제일 큰 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FFT Shift 명령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영상을 후리에 변환하면 데이터의 구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0,0점이 원점에 해당되는 값이 아닌 것입니다. 0,0점이 그래프의 원점에 포함되도록 데이터의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FFT Shift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좌우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색 영역은 노란색 영역, 우측 영역으로 갈 것입니다. 다시 상하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색 영역은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노란색 영역도 좌우를 바꾸면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상하를 바꾸면 아래쪽으로 갈 것입니다. 주황색 영역도 마찬가지로 좌우 우측으로 갔다가 상하를 바꾸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파란색 영역도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FFT Shift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 영역을 Shift 시키면 원점이 0,0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DC 성분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DC 성분, 즉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의로 영상을 후리에 변환하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영상인 것입니다. CT 영상을 후리에 변환하고 다시 역후리에 변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영상인 경우에는 특이한 포맷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올 때 팬텀 명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팬텀 명령을 이용해서 의로 영상을 읽어서 P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CT 이미지인 것입니다. P에 저장된 영상을 이미지 쇼 명령으로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하나의 CT 이미지가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P에 저장된 의료 영상 CT 이미지를 2차원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P에 저장되고 다시 FP는 FFT Shift 명령에 의해서 Shift된 것입니다. FP1이 결국은 Shift된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FP1의 Absolute를 취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진폭 스펙트럼을 이미지 쇼 명령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진폭 스펙트럼을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제로 주파수 이외의 부분이 우리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FP1의 진폭 스펙트럼에 1을 더한 값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P2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FP2를 이미지 쇼 명령으로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제로 주파수 부근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고주파 성분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역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역후리에 변환한 결과가 FP3에 저장된 것입니다. FP3를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과 동일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결과 다시 역후리에 변환한 것입니다. CT 이미지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2차원 영상을 후리에 변환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영상이 로우 파일인 것입니다. 헤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크기를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일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일을 읽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파일을 먼저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픈 대상이 되는 파일은 horizontal.low, low 파일인 것입니다.
모든 하소값이 바이너리 상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헤더는 없는 것입니다. 파일의 크기 또는 파일의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등등 정보가 전혀 없는 로우 파일인 것입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오픈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 클로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일 사이즈를 사용자가 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256 바이 256이라는 영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파일 리드 명령으로 읽어올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어오는 것입니다. 사이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256 바이 256 영상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일은 feed가 지정하는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파일을 오픈할 때 feed가 horizontal.low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feed는 일종의 포인터인 것입니다. 포인터가 지시하는 곳에 horizontal.low 영상을 256 by 256 형식으로 파일 리드에서 P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다시 파일을 다 읽었기 때문에 파일은 클로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feed가 그 파일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클로즈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투스 즉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종의 매트랩 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일한 형식을 자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P 영상을 2000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P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FP를 FFT Shift 명령으로 Shift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P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FP1의 Absolute 명령을 이용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FP2에 저장된 것입니다. 다시 FP를 역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 역 후리에 변환한 것이 FP3가 되는 것입니다. 서플롯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FP3와 FP2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일행 2열로 그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행 2열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은 FP3인 것입니다. 일행 2열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은 FP2인 것입니다. 일행 2열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FP3인 것입니다. FP3는 원래의 영상인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했다가 다시 역후리에 변환했기 때문에 원래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줄의 영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FP2를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FP2는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주파수 성분, 즉 진폭 스펙트럼을 표시한 것입니다. 세로 성분의 주파수 성분만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성분의 주파수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 성분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Y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0인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0인 것입니다. 따라서 GC 성분만 존재할 것입니다. 세로 방향은 변하는 것입니다.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부분으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등으로 변화량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량은 곧 주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로 영역에 주파수 성분만 있는 것입니다. 2차원 영상의 후리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low 파일을 후리에 변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ow 파일이기 때문에 헤더 파일이 없는 영상 파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사이즈를 정해주고 읽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while open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while open 명령을 사용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cross.low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cross.low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포인터 변수가 feed인 것입니다. 사이즈 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56 by 256 형식으로 파일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파일 리드 명령으로 파일을 읽어오는데 feed가 지시하는 파일을 cross.low 파일을 256 by 256 형식으로 읽어서 P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파일 리드하는 작업이 끝났으므로 대상이 되는 파일은 다시 클로즈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FPD에 해당하는 파일을 클로즈 시키라는 것입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P가 입력 영상을 갖고 있는 배열 변수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2차원 후리에 변환해서 FP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FP는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신호인 것입니다. FFT Shift 명령으로 Shift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FP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FP1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가 FP2인 것입니다. FP, 즉 주어진 영상 P를 2000 후리에 변환한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영상을 다시 역 후리에 변환하면 원래의 영상 FP3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서플롯 명령과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FP3와 FP2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FP3는 원래의 영상과 동일한 영상인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 후에 다시 역 후리에 변환했기 때문에 원래의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FP2는 로그 스케일로 변환된 스펙트럼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처리, 즉 필터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필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1차원으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종류인 것입니다. 이러한 1차원 필터들은 그대로 2차원 필터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우 패스 필터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파성분만 패스시킨다는 필터인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은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제로 주파수, 즉 직류 주파수 부근에 있는 주파수만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 HF는 이와 같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폭의 크기는 1이 될 것입니다.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파수 성분에는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통과시키지 않고 차단하고자 하는 주파수 성분에는 0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하이 패스 필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차단 주파수 FC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를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도 있는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 성분에서 특정 주파수 성분까지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파수 성분은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밴드 리젝트 필터도 있는 것입니다. 특정 대역만 리젝트,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인 것입니다. F1에서 F2까지만 통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파수 성분은 모두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를 밴드 리젝트 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디미니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제거하는 반면에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블러링 될 것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엣지에 관련된 정보인 것입니다. 변화량이 큰 부분인 것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제거되다 보면 엣지 인포메이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명한 영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로우 패스 필터를 씌우기 위해서 입력 영상을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후리에 변환한 것과 로우 패스 필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인 것입니다. 하얀 영역이 1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회색 영역이 0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따라서 이러한 원 내부 영역만 패스되는 것입니다. 원 외부 영역은 블로킹 되는 것입니다. 원 내부 영역이라는 것은 원점 주변의 영역,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곱해준 다음에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로우 패스 필터링 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U자승 플러스 V자승 이퀄 R자승이 되는 것입니다. R은 반지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R보다, 즉 반지름보다 작은 영역, 반지름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트랜스퍼 펑션, 로우 패스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지름과 같거나 큰 영역에서는 항상 트랜스퍼 펑션은 반지름보다 같거나 큰 영역에서는 항상 트랜스퍼 펑션의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로우 패스 필터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한 로우 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리얼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원의 형태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원의 형태의 주파수로 컷오프, 차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아이디얼하게 생각할 경우에 로우 패스 필터의 트랜스포 펑션은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r제곱은 u제곱 플러스 v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고 r은 u제곱 플러스 v제곱의 루트로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경우 반지름 r0와 같거나 작을 때는 1 패스시키고 원점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지름보다 작은 부분들, 원의 안에 내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반지름보다 큰 주파수 성분들은 모두 블로킹, 0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디얼 필터인 경우에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얼 필터를 실질적으로 영상에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원하는 영역만 가감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이 차단, 컷오프되는 차단되는 부분에서의 불연속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너무 크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또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적인 특성을 갖는 필터를 설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필터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원의 방정식에 의해서 로패스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단된 부분의 수직 특성, 차단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에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버터버스 필터 같은 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버터버스 필터는 이렇게 서서히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라메타 값을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파라메타 값이 R0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R0를 10으로 했을 때의 버터버스 필터인 것입니다. 통과시키는 저주파 성분 영역이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R0를 30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주파수 성분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단되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 주파수 부근에 있는 주파수만 패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필터링 시키면 이렇게 블러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R0를 30으로 한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지만 많은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주파수 부분에 있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패스시키기 때문에 블러링 효과가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버터버스 필터를 이용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버스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로우 패스 필터링하는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올,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명령이 사용된 것입니다. 커맨드 윈도우와 워크스페이스를 모두 클리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레나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불러와서 F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필터링을 위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온 영상 F는 2차원 후리에 변환해서 라즈 F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F에 저장된 스펙트럼을 FFT 시프트 명령으로 시프트하는 것입니다. CF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CF에 ABS 앱솔루트 명령을 적용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한 후에 로그 스케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L로 F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F, 원래 오리지널 영상 레나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M으로 정의하고 세로의 크기를 N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X, Y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의 사이즈를 갖는데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2분의 M-1까지 N개인 것입니다. 또 마이너스 2분의 M에서 플러스 2분의 M-1까지인 것입니다. 영상 영역을 원점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가로 영역을 M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M에서
플러스 2분의 n-1까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0,0을 가운데 원점에다 두는 것입니다. 또 n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세로 부분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플러스 2분의 n-1까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좌표점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0,0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2분의 n-1까지 마이너스 2분의 m에서 마이너스 2분의 n-1까지로 좌표점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버터워스 필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d를 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은 2로 하는 것입니다. 버터워스 필터의 수학적 표현, 트랜스퍼 펑션의 수학적 표현 그대로 매트랩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버터워스 필터 결과가 B1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1 나누기 1 플러스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항은 비례상수로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루트 2에서 2를 뺀 거, 스퀘어 루트 2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에서 1을 빼면 1.414에서 1을 빼면 0.414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비례상수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항을 매트랩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RUV 나누기 R0의 2N n은 2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은 2차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오겠습니다. r제곱 나누기 r0 제곱으로 바꾸고 다시 그 결과를 n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RUV가 U제곱 플러스 V제곱 루트이기 때문에 제곱을 취하면 2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U제곱 플러스 V제곱 X좌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나누기 R0가 D인 것입니다. R0를 8로 놓은 것입니다. D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결과를 N제곱하는 것입니다. N제곱 n은 2로 놓은 것입니다. 2차 버터워스 필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CF는 주어진 영상을 후리에 변환한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결과에 B1 버터워스 필터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필터링한 결과가 CFB1에 저장된 것입니다. CFB1을 다시 2차원 역풀이에 변환하면 필터링된 영상 CFB1i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필터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풀이에 변환된 결과 또 필터링 변환된 결과, 필터링 결과를 우리가 그림으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원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것입니다. 풀이에 변환한 스펙트럼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로그 변환이 적용된 스펙트럼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버터워스 필터링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알아본 매트랩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원 영상, 레나 영상이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원 영상에 스펙트럼 영상, 즉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가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로그 스케일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류 성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적용한 것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변환된 스펙트럼을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DC 성분을 비롯해서 이러한 레나 영상에 존재하는 고주파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펙트럼 영상에 버터워스 필터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필터링 한 다음에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필터링된 마지막 결과 영상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버터워스 필터링 효과가 표현된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링 된 결과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입니다. 우주 왕복선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해서 풀이에 변환한 결과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신호에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로 주파수 부근에 존재하는 주파수 성분만 패스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필터링한 후에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을 넣기 위해서 역풀이에 변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 영상을 보면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블러링된 영상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로우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1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로우패스 필터 값을 빼면 1에서 1 빼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0이 될 것입니다. 이 주파수 이상에서는 1에서 0을 빼므로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에서 로우패스 필터를 빼면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하는 버터워스 필터인 것입니다. 1에서 빼면 그것이 곧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하는 그래픽을 1에서 빼면 이러한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보다 작은 부분은 블로킹 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보다 큰 영역만 1을 곱해줌으로 인해서 그대로 패스시키는 것입니다. 필터의 폭은 n 값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n이 1인 경우 필터 폭이 비교적 좁은 경우입니다. n이 3, n이 커지면 필터의 폭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1차 버터워스 필터, 3차 버터워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버터버스 필터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라플라시안 필터로 구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은 2차 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2차 미분하는 것입니다. 미분한다는 것은 변화율이 높은 부분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만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적은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영상을 2차 미분한다는 것은 하이패스 필터링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xy 주어진 영상을 라플라시안 2차 편미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방향으로 편미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fx, y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y 방향으로도 미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y자승분의 y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 역시 HF, F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변을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우변을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fxy를 후리에 변환하면 fuv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라운드 x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은 j 오메가의 자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 S여럼으로부터 dt분의 d는 j 오메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미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j 오메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이기 때문에 j 오메가 자승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x 방향의 주파수 성분 j u인 것입니다. 오메가 대신에 u로 표현한 것입니다. ju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의 편미분 항도 역시 주파수 영역으로 후리에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fxy를 후리에 변환하면 fuv가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y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은 jv 자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j 자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u 자승 플러스 v 자승 fuv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플라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하이패스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후리에 변환한 결과와 이러한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곱해진 후에 다시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하이패스 필터링 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어더 후리에 도메인 필터링 테크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색 부분은 패스되는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블로킹되는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 성분만 패스하는 경우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 패스 필터, 즉 낮은 주파수 성분은 블로킹하고 높은 주파수 성분만, 특정 주파수 이상의 성분만 패스시키는 것, 하이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밴드 리젝트 필터는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주파수까지만 차단시키는 블로킹 시키는 필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색 부분은 패스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밴드 리젝트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주파수까지만 패스시키는 필터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팬 필터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각선 부분의 특정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스팟 필터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만 블로킹하는 경우 스팟 필터로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터워시 필터로 하이패스 필터를 구현하는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 올 명령과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명령을 이용해서 커맨드 윈도우와 워크스페이스를 클리어시키는 것입니다. 레나 이미지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읽어온 레나 이미지는 F에 저장될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을 위해서 2000 후리에 변환하는 것입니다. 라즈 F의 스펙트럼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FFT Shift 명령을 이용해서 Shift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CF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로그 스케일로 변환할 것입니다. CF를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LOFF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사이즈를 M과 N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나 영상의 가로 사이즈를 M으로 한다면 세로 사이즈는 N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의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M과 N, M을 가로축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을 0,0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M에서 플러스 2분의 M 마이너스 1까지 N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1까지로 좌표를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0,0을 원점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중심점을 원점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D는 8로 놓겠습니다. N은 2로 놓겠습니다. 여기서 D는 R0에 관련된 것입니다. N은 N에 관련된 것입니다. 버터워시 필터를 표현한 전달 함수인 것입니다. 트랜스퍼 펑션인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로우 패스 필터를 매트랩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이 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1에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 1에서 빼면 그것이 곧 하이 패스 버터워시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영상에 하이패스 필터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단순히 컨볼루션이 곱수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 변환된 영상을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필터링된 영상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이미지 쇼 명령을 이용해서 이행, 이열 방식으로 4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과 후리에 변환된 스펙트럼 영상, 로그 변환이 적용된 스펙트럼 영상, 그리고 버터워시 필터에 의해서 하이패스 필터링된 영상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버터워시 하이패스 필터에 의해서 필터링된 결과 영상인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 입력 영상, 레나 영상인 것입니다. 후리에 변환한 결과인 것입니다. 역시 상대적인 값의 차이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직류 성분 이외의 성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디스플레이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레나 영상인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링한 영상인 것입니다. 엣지 부분이 중심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변화량이 큰 주파수 성분만 패스시켰기 때문에 엣지 부분이 비교적 강조되는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잡음 제거 필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다수 포함된 영상인 것입니다. 전투기 오브젝트에 다수의 대각선 잡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터를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터를 설계할 경우에 잡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잡음은 대각선 방향으로는 변화량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변화량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잡음이 포함된 영상에서는
이러한 대각선 방향에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러한 대각선 방향에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블로킹, 즉 제거하면 이러한 대각선 잡음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잡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일부 잡음들이 제거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잡음을 깨끗하게 없애는 필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도의 잡음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